이번에는 배열 연습 문제 1을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거를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 5개의 정수를 이제 입력받은 다음에 여기에서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 입력받은 정수의 합을 이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이것도 역시 5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아요. 아까 거랑 패턴이 비슷해요. 근데 5개의 점수 입력을 첫 번째 입력을 받으려면 반복문을 써서 5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고, 그리고 입력받은 거를 배열에 두 번째는 저장을 하고, 세 번째는 배열에서 반복문 이용해서 배열에서 꺼내서 이제 꺼낸 거에 이제 순서가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인 경우 조건문 안에서 이제 정수의 합을 구하고 누적 합을 구하고 마지막에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지 우선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면, 첫 번째 반복문을 이용해서 우선은 이제 절차에다가 배열 만드는 것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배열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하고 여기에다가 5개 공간에 가진 배열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뭐 배열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초기 값을 주면서 선언하는 방식하고 배열 변수 선언하면서 공간만 마련하는 거.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값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입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기 값을 주면서 선언하는 방법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열 변수 선언하고 공간만 마련해 놓고, 두 번째는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숫자를 입력받고, 이 숫자를 입력받고 이 입력을 받은 걸 세 번째는 배열에 저장을 해야 돼요. 배열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배열에 다 저장이 됐으면 이거를 한번 입력받아서 뭐 이런 세 번째냐 네 번째냐 5번째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그 바로 합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배열에 5개를 저장을 해 놓고 다시 다 꺼내서 이제 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는 또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배열에 있는 값들을 이제 꺼내오고, 이제 꺼내올 때 반복문 안에서 이제 순서가 1, 3, 5인 경우, 1, 3, 5인 경우만 이제 조건문으로 1, 3, 5인 것만 이제 필터링을 해서 그거를 조건문 안에서 더하고, 누적합을 이제 구하고, 마지막에 반복문 다 빠져나와서 7번째 이제 출력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데이터를 저장할 배열 변수를 선언하고 이제 5개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그러면 정수를 입력할 거니까 타입은 int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배열임을 나타내는 대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변수명 num array 라고 하고, new data type, 변수 선언할 때 썼던 데이터 타입 똑같이 쓰고 대괄호 안에다가 몇 개를 만들지 5개를 저장할 거죠. 그럼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반복문에 사용될 변수, 그리고 누적합에 사용될 변수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리고 반복문 안에서 숫자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문은 이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5번이 돌 수 있도록 반복문을 만들어 놓고, 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개수, 반복문의 개수에 사용되는 요 변수를 이제 인덱스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 그리고 스캐너 객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배열에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선 입력을 받아야죠. 그러면
num이라는 변수에 키보드로부터 입력이 된 값을 저장을 하고 next int 저장을 하고 배열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 i를 이제 배열의 인덱스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배열에다 값을 저장할 때는 이퀄을 기준으로 우측에는 배열 변수 플러스 인덱스, 그리고 인덱스는 여기 안에다가 i로 사용한다 그랬고, 저장할 값은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값,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값은 이 num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해놨고, 입력을 한 걸 배열에 저장을 한 거고, 요거를 한번 이제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문 만들어서 배열에 있는 값들을 다 이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system.out.println 해놓고 배열 변수 num array라는 게 있죠. 그럼 num array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입력해서 똑같은 게 나오죠. 그러면 제대로 다 값들이 이제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고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해야 돼요. 이렇게 아니면 다 끝난 다음에 한 번씩 이제 결과값이 제대로 안 나오면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 기능 구현해 놓으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기능 구현해 놓으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기능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배열에 제대로 이제 값이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을 했으면 배열에서 이제 값을 이제 꺼내오는 부분도 역시 반복문 5번이 돌아가는 반복문을 만들어 놓고, 이 반복문에서 똑같이 i라고 하는 변수는 이제 반복문을 몇 번 돌리는지, 그리고 이 배열의 인덱스를 이제 인덱스의 값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의 순서가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 이제 값을 보면 값이 이렇게 입력이 되면 이거에 대한 인덱스는 0,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순서가 첫 번째, 세 번째, 5번째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그래서 보면 0, 2, 4 순서는 이렇지만 이거에 대한 인덱스는 0, 2, 4. 그래서 이제 반복문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어떤 패턴을 보고 그 패턴에 맞게 이제 어떤 수식을 만들어야 돼요. 요거의 특징은 이 공통점은 그거죠. 0으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그러면 조건식을 이제 인덱스를 검사를 해서 인덱스는 아니죠. 검사를 해서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것들은 이퀄 0인 것들은 이제 누적합을 구하는 거죠. 누적합이라는 하는 건 이제 저 썸이라는 변수에 더해지는 거고, 썸이라는 변수에 더해지는 건 이제 요 값이 요 들어가 있는 값을 이제 배열에 들어가 있는 값을 더해야 되는 거죠. i는 인덱스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배열에 있는 값을 요 인덱스를 이용해서 꺼내 와야 돼요. 그러면 이퀄을 기준으로 반대가 되는 거죠. num이라고 하는 변수 이제 안 쓸 거니까 재사용을 해서 배열에 들어가 있는 값을 num에다 넣어주고, 썸에다가 num을 이제 num만큼 썸의 값을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됐고, 이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출력을 해서 값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래서 만약 여기에 진짜 제대로 된 num의 값이 들어가 있는, num의 값이 15, 33, 9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이 num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배열값이 잘못됐을 때 각각의 변수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제 디버깅을 하는 거예요. 15,
33, 9 제대로 나왔죠. 그러면 조건식 제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디버깅은 끝내고 결과값은 썸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썸에 들어가 있는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 57이 57 제대로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짜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지만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지 정하고 그대로 프로그램을 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처음에 할 때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가 프로그램을 짜는 게 머릿속에 딱 요구사항을 봤을 때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야 될지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않으면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것들이 반복이 되고 쓰이는 것들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에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지 이제 딱 떠오르게 되면 이런 이제 과정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 잘 안 될 때, 막연할 때,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지 막연할 때는 꼭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지 정리하고 그대로 프로그램을 짜고 디버깅을 해보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음 거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10개 정수를 입력받아서 홀수 번째는 합, 짝수 번째는 합. 그러니까 둘 다 이제 합을 구하는 거죠. 합을 구하는데 홀수 번째 입력받은 거에 합을 따로 구하고 이제 짝수 번째 입력받은 거에 합을 이제 따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첫 번째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10개의 정수로 입력을 받는 거죠. 반복문을 이용하지 않으면 10개의 정수 입력받는 걸 넥스트 힌트를 10번을 써줘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뭐 포문이나 와이문 이용해서 이제 입력받는 거 10개를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그거를 배열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거를 배열해서 꺼내서 역시 반복문을 이용해서 꺼내서 하나 꺼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홀수 번째인지 짝수 번째인지 조건식으로 이제 검사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홀수 번째에다 뭐 누적합을 더하든지 짝수 번째에다 누적합을 더하든지 그게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결과 5번에서 누적합을 더한 거의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해야지. 이렇게 한 6단계를 거치면 이제 요 기능의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전에 다른 이제 프로그램 짰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짤지 아까 여기서 했던 1, 2, 3, 4, 5, 6 해서 했던 요 과정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것도 역시 10개를 입력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정수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들고 배열을 생성을 하는 거고 그래서 배열을 생성할 때 이것도 역시 초기값을 주면서 값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초기값을 주면서 이제 만드는 게 아니라 공간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복문을 통해서 10개 이제 입력받아서 저장을 하고 배열에 10개 배열에 저장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배열에 있는 거를 이제 꺼내서 반복문을 통해서 배열에 있는 걸 꺼내서 네 번째는 순서를 이제 보고 순서를 판단하는 조건문 순서 판단하는 조건문 안에서 이제 순서를 보고 조건문 안에서 이제 홀수면 홀수 누적합 홀수 번째 뭐 인덱스가 아닌 홀수 번째 여기서 나온 이제 요구사항은 짝수 번째 홀수 번째 그래서 요거는 5 다시 5 그 다음에 요것도 5 하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반복문 나와서 이제 출력을 하면 끝나는 거죠. 누적합 출력. 이제 정리한 그대로 한번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짜 보도록 할게요. 변수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생성을 하는 거. 데이터 타입은 정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데이터 타입 int
그리고 대괄호 열고 닫고 변수명 num arr equal new int 10개니까 1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new 다음에 new 데이터 타입은 변수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하고 똑같은 거를 여기다 써야 되고 10은 몇 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든 건지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문에 사용될 변수 i 그리고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걸 저장할 변수 그리고 o는 이제 os는 이제 호수를 저장할 변수 그 다음에 o는 es는 이제 정수를 저장할 변수 이거를 오드썸 이분썸으로 변경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반복문 이제 10개를 이제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반복문이 10번이 돌아가도록 반복문을 만들 거고 이전하고 똑같이 y는 이제 인덱스로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0부터니까 9까지 이게 1부터 하게 되면 인덱스를 1부터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덱스하고 같은 0부터 시작을 해도 돼요. 꼭 1을 사용하면 여기가 10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i++ 그 다음에 이제 스캐너 객체를 생성해주고 여기에서 이전처럼 했던 것처럼 반복문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물론 귀찮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0부터 9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러면 이 반복문은 제대로 만들어진 거고 이 i는 10개이기 때문에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까지 이 i의 값을 이제 인덱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num에다가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변수를 저장을 할 거고 그러면 next int를 써서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으면 num에 저장이 되고 그래서 입력받은 거를 이제 배열에 저장을 해야죠. 그러면 입력받은 걸 배열에 저장을 하려면 배열의 이름은 배열에다가 이제 값을 저장할 때는 이퀄을 기준으로 우측에는 배열 변수명 플러스 인덱스 대괄호 안에 인덱스는 i를 사용을 할 거죠. i를 사용하고 우측에는 입력해줄 값이나 변수 키보드로부터 들어온 num이라는 이제 정수의 값을 배열에다가 넣어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이전에 했던 것처럼 제대로 되는지 아직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 보는 게 좋아요. 제대로 배열에 들어가 있는지 배열에 들어가 있는 걸 다 꺼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값을 넣어줄 값들은 10, 20, 25, 66, 83, 7, 22, 91, 100 제대로 입력이 된 게 확인이 됐죠. 그러면 이제 배열에 제대로 값이 다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 거 배열에 다 저장이 됐으면 이거를 하나하나 꺼내서 이제 조건문을 통해서 홀수 번째에 들어간 건지 짝수 번째에 들어간 건지 확인해야 되죠. 그러면 또 이것도 인덱스를 반복문 배열에서 10개를 꺼내와야 되기 때문에 반복문이 또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조건문의 순서를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이렇게 값이 내가 입력이 돼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값이 입력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요거에 대한 인덱스는 얘가 1, 2, 3, 4, 5, 0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죠. 0, 1, 2, 3, 4, 5, 6, 7, 8, 9 인덱스는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서 여기는 홀수 번째, 짝수 번째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입력이 된 건 홀수 번이고 하기 때문에 순서하고 또 인덱스하고도 이전 것처럼 좀 틀려요. 그래서 순서를 보면 얘는 순서가 첫 번째, 20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이기 때문에 홀수에 해당하는 건 다 이렇게 보면 홀수 0, 홀수 2, 홀수 4. 이전에서 했던 것처럼 홀수 번째는 어떻게 판별하냐 하면 i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와 같아야 돼요. 이게 홀수 번째예요. i로만 봐서는 짝수지만 i하고 이 번째 순수하고는 이렇게 서로 이제 상반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건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조건문을 만들 때 우선 홀수 번째고 그 이외로 판단을 할게요. 그러면 홀수 번째는 조건식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s 얘는 홀수 번째 누적합, 얘는 짝수 번째 누적합. 그래서 홀수 번째 누적합은 오드썸에다가 이제 더하는 거고 오드썸 플러스 이퀄 요거는 순서하고 인덱스를 이제 보는 거고 배열에 있는 값을 이제 꺼내오는 거죠. 그러면 요 배열 변수 플러스 인덱스까지 이렇게 값이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분썸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보면 돼요. 마지막에 출력을 이제 이분썸, 오드썸을 한 번씩 해보면 되죠. 첫 번째 거는 오드썸, 홀수 번째 합, 짝수 번째 합. 출력을 해서 넣어보면 141, 28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인덱스하고 이 순서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이전에도 봤듯이. 그래서 헷갈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뭐 칸을 그려서 넣는 게 이제 가장 좋은데 여기는 이제 손으로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헷갈리면 두 개의 상관관계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문제 5번을 보도록 할게요. 문제 5번은 100개의 점수를 입력받아서 배열에 저장한 다음에 이제 저장을 받다가 마이너스 1이 입력이 되면 이제 그만 입력을 받는 거고 마이너스 1이 입력이 되면 그만 받는 거고 키포인트가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제외한 이제 마지막 3개의 정수만 출력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지 한번 이제 살펴보면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10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고 두 번째 그거를 배열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배열에 저장을 하다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입력을 중단하고 1은 이제 어떤 나중에 나올 뭐 하부구하거나 그런데 사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마이너스 1이 입력이 되면 중단을 하는 건 2번의 과정으로 들어가고 얘가 이제 배열에 저장하는 건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입력이 되면 아예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거고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정수에 저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빼서 이제 배열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를 저장이 된다고 하면 마이너스 1은 저장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저장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인덱스 0, 1, 2, 3, 4에 저장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2, 3, 4만 이제 더해서 출력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맨 처음에는 배열을 생성을 해야죠. 1번은. 여기는 뭐 배열 생성하는 건 없지만 100개짜리 100개를 저장할 수 있는 정수 배열 생성을 하는 거고 1번은. 그리고 2번은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100개 이제 정수를 입력하는 거죠. 정수 입력. 정수를 입력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 반복문 안에서 이제 입력된 정수가 이제 마이너스 1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서 아닌 경우는 이제 배열에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입력받는 거가 이렇게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배열에서 꺼내서 5번에서는 배열에서 이제 꺼내서 꺼내는데 뒤에 3개만 하는 거예요. 뒤에 3개만 꺼내서 합을 구하고 3개 합이 아니라 3개 정수를 꺼내서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될 건 배열에 저장을 할 때 같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몇 개가 저장이 되는지 카운트를 해야 돼요. 카운트를 해야 되는 이유는 뒤에 3개만 저장을 하라 그랬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제 읽어야 될지 몇 개가 입력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지 뒤에서부터 3개만 읽어서 이제 출력을 하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카운트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카운트 4까지 카운트가 5개가 이제 배열에 저장이 된 거죠. 그러면 카운트는 5라는 값을 저장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5라는 값을 저장할 때 최대 인덱스는 최대 인덱스는 4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수가 2개니까는 인덱스는 2부터 4까지 이제 인덱스 값을 사용할 거라는 걸 이 카운트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하는 거고, 출력을 하는 건 순서대로 2, 3, 4로 출력을 하는 거죠. 이거는 순서대로 출력.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짜면 돼요. 정수 배열 100개를 선언하고 1번 int 대괄호 열고 닫고 배열을 저장할 변수 equal new int 그 다음에 100개를 저장할 거니까 이렇게 이제 정수를 저장할 100개를 가지고 있는 배열 변수를 이제 만들고, 요거는 이제 메모리를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까지 이제 확보를 한 상태. 그리고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이제 i는 똑같이 i는 0부터 i는 100개니까 99까지죠. 인덱스로 사용할 거니까 99보다 작고, 그리고 i 플러스 그리고 요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이제 반복문을 확인을 해줘. 여기서 이제 반복문을 저장할 변수 i 그리고 카운트 값을 몇 개가 입력이 되는지 그거의 변수, 그리고 뭐 시작되는 인덱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 인덱스는 0. 변수는 한 요 3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요 반복문이 제대로 이제 99 해갖고 100개가 되는지, 100개가 되면 자동으로 종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딱 개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문을 통해서 이제 만드는 게 조금이라도 이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i의 값 출력해서 0부터 99까지 출력이 되면 이제 100개가 저장될 수 있는, 보면 제대로 0부터 99까지 돼 있죠. 그러면 반복문은 제대로 만들어진 거고, 여기에서 이제 정수를 이제 입력을 받아야죠. 입력을 받는 거는 스캐너 또 객체 생성하고,
그래서 변수를 저장할 입력된 거 저장할 변수 num 만들어주고 num에는 nextint를 통해서 키보드로부터 이제 입력된 값을 num에 이제 저장을 해주고,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1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이 아닌 경우에는 배열에 저장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이 입력받는 걸 이제 종료를 해야죠. 입력받는 걸 종료를 한다는 건 반복문 자체를 종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num이 -1이면, -1이면 만약에 얘는 100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세 번째에서 -1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반복문을 종료해야죠. 반복문을 중간에 이제 종료하는 방법은 브레이크문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대로 브레이크문이 동작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가 이제 end라고 되어 있고, 여기 위에서 브레이크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실행을 시켜서 1, 2, 3, 뭐 입력되거나 안되거나 지금 상태에 상관이 없어요. 이 상태에서 -1을 입력을 해요. 그러면 브레이크라고 출력이 되죠. 브레이크라는 게 이렇게 출력이 됐다는 건 요 브레이크를 출력하는 요게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요 브레이크문이 실행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요 브레이크문이 실행이 되면 이 브레이크문이 들어가 있는 바로 위에 반복문, 요 포문이 되는 거죠. 여기가 종료가 돼서 엔드로 온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이제 종료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건문, 요거 나가는 조건문 요게 하나가 있는 거고, 아닌 경우에 -1이면 무조건 나가기 때문에 배열에 저장할 때는 그냥 무조건 여기서는 배열에 저장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요 배열에다가 인덱스, 요 배열, 이제 배열의 값을 저장하는 방법은 잊지 말아야 돼요. 배열 변수명 대괄호 열고 닫고 인덱스는 i 값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퀄 오른쪽에는 이제 값이 들어가 있는 변수 num에 입력이 된 거죠. num에 입력된 값을 배열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4번이 되고, 무조건 저장이 된 다음에는 카운트의 값을 1씩 증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3개를 이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카운트를 이제 증가를 시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제대로 입력된 것까지는 제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봐야죠. 그러면 반복문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을 통해서 볼 때는 이제 이전에는 뭐 10개, 무조건 10개가 다 입력이 되는 건 얘는 중간에 빠져나오죠. 그러면 빠져나오는 건 카운트를 이용해서 몇 개까지 입력이 됐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조건식에다가 이제 몇 개가 입력이 됐는지 카운트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만약에 내가 한 개를 입력을 했어요. 한 개를 입력했는데 카운트 값이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i가 0일 때 카운트의 값은 1이니까 이거는 true가 되죠. 그리고 i가 1일 때 카운트의 값은 역시 카운트의 값은 안 변하니까 1이 되고, 얘도 역시 true가 돼요. 그러면 반복문이 2개가 들어가요. 근데 나는 하나만 입력을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카운트보다 작거나를 하거나 아니면 이퀄을 해주면 -1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냐? 들어가 있는 카운트는 최대 인덱스는 카운트 -1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인덱스는 카운트 -1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얘가 제대로 이제 되는지, 여기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한번 카운트 한 다음에 카운트의 값을 한번 출력을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배열에 있는 값을 출력하는 거니까 num i를 해보고, 그래서 입력을 해서 여기 뭐 1, 2, 3, -1 이렇게 하면 3개가 더해졌다는 거, 카운트 값이 3이 됐다는 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브레이크 1이 입력이 되고
넘은 1이 아니니까 넘어가서 배열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카운트 값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2였을 경우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여기는 들어가지 않고 배열에 들어가고 2가 되고, 3도 똑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입력이 됐을 때 브레이크를 타고, 브레이크를 만나니까 반복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브레이크를 만나면 무조건 반복문을 벗어나니까 여기만 타고 이 밑은 타지 않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입력이 됐을 때는. 그래서 브레이크 출력이 되고 엔드가 출력이 되는 거죠. 카운트가 출력이 안 되고. 그래서 요거를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가 여기 있는 것처럼 최대 인덱스는 카운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퀄을 쓰면 여기서 이제 1, 2, 3 마이너스 1 이렇게 배열은 100개가 있는데 값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까지 출력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이퀄을 쓰려면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고, 이제 끝나는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해서 값을 이제 이렇게 정해줄 수가 있는 거고, 시작이 되는 것도 끝나는 거에 끝나는 인덱스부터 해갖고 3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의 값도 이제 카운트의 값을 이용해서 이제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i 값하고 이제 요 값하고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제 상관관계를 조금 더 이제 보기 쉽게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카운트 값하고 저 인덱스 값하고 시작되는 인덱스하고의 상관관계. 그래서 여기가 30, 20, 10, 60, 80, 마이너스 1 하면 인덱스 0은 30 제대로 이렇게 나오죠. 인덱스 0, 1, 2, 3,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까지 하는 건 제대로 됐어요. 인덱스 2부터 출력이 돼야 돼요. 근데 카운트 값은 5예요. 여기서 5개가 입력이 됐으니까 카운트 값은 5예. 그러면 인덱스 2부터 출력이 됐으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 들어왔을 때 들어오기 전에 이제 카운트의 값은 5고, 여기에서 카운트의 값은 5예요. 카운트의 값은 5고 시작되는 인덱스는 시작 인덱스는 2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카운트하고 시작 인덱스의 이제 관계를 보면 시작 인덱스는 다시 한번 말하면 똑같은 거는 카운트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시작 인덱스에다가 0부터 하지 말고 여기를 0부터 입력을 시키면 30부터 출력이 되기 때문에 뒤에 3개부터 입력을 해서 10부터 이제 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본 상관관계를 통해서 카운트 마이너스 3까지 하면 이제 제대로 이제 출력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 60, 80, 2, 3, 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인덱스하고 이런 카운트하고 이런 상관관계 이런 거를 통해서 시작되는 초기화식에 들어갈 변수를 이용해서 만약에 초기화식의 값을 채워줄 거면 이렇게 채워주고 조건식도 이렇게 채워주고 이런 것도 이용해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그려보고 각각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게 머릿속으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능률적이고 훨씬 더 오류를 적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